예, 안녕하세요.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강연 기회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두 분 연자가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또 좀 다른 부분으로 지노믹스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이번 학회의 주제와 걸맞게 이제 디지털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 디지털 육종을 통한 종자가 우선 균일화가 된 이제 그런 품종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그런 차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그 유전체 분야의 어떤 것들이 실제로 이제 작물 육종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사진은 올해 제가 그 중국에 다녀왔는데 요녕성에 그 북한이 바로 보이는 그 산속에서 한 27년 큰 산삼 사진입니다. 실제 산삼은 아니고 관리한 산삼이니까 산양삼으로 이제 부르는 게 맞겠지만 굉장히 크게 그쪽에서는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인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라서 이 사진도 좀 가져왔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약용작물이 결국 추구해야 될 거는 좀 크게는 그린 바이오 산업을 이제 그 서포트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산업 자체가 계속 고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차원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자원 자체가 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고야 어정수 때문에 우리나라 고유의 식물 자원들을 잘 발굴하고 활용하고 또 산업화 소재로 만들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이 더 절실히 또 필요한 부분이고, 저는 이제 유전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식물에 대한 유전체 연구가 진행이 되어서 뭐 여기 있는 식물들 목록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고유 식물을 포함해서 많은 식물들에 대한 게놈을 이제 완성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이거는 올해 5월 달에 이제 통계인데요. 한 1,400개 식물 종들이 이제 게놈이 이제 완전히 해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퍼블리시가 된 개수이고, 저희 랩에서는 뭐 인삼을 발표했지만 아직 발표 안 한 10개 이상의 게놈을 완성을 해 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 세계 거의 뭐 모든 좀 흥미로운 식물들의 게놈 정보는 그게 완성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런 기반 연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게놈이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유전 자원들의 정보를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정보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농업적으로 좋은 우수한 유전자들을 이제 교배와 이제 지노믹스 기반한 선발을 통해서 더욱 우수한, 정말 초우수한 품종을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작물에서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육종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교잡이거든요. 교잡을 통해서 그 많은 수만 개의 이 좋은 농업 형질 유전자들을 어떻게 좋은 콤비네이션을 만드느냐,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육종 전략이고, 이것들을 잘 골라내는 방법이 결국 이제 지노믹스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용 작물로 들어와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 작물들이 굉장히 우수한 품종들이 굉장히 많이 뭐 우수하게 신속하게 개발이 되어 있고, 또 최종화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게놈 에디팅이라는 기술, GMO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유전자를 실제로 또 모디파이하고 교정하는 이런 것까지 되고 있지만, 약용작물에서는 실제로 약용작물의 육종 수준이 어디일까? 저는 이제 많이 자문을 하는데, 실제로 뭐 우리가 많이 그 재배하고 있는 인삼의 경우도 뭐 인삼이 이 수준일까? 아니면 이 수준일까? 이 수준일까 했을 때, 지금 이제 잘 아는 옥수수의 원시 조상이라고 하는 테오신테라고 하는 이것과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육종이라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들어간다면은 중요한 약용 작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도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전체 연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랩에서는 이제 인삼에 대해서 유전체 연구를 한 10년 정도 해서 2018년에 이제 논문을
내고 제놈을 이제 완성한 논문을 이제 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낸 이유가 사실은 인삼에 대해서는 오늘 첫 번째 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삼에 대해서 유전 연구를 하는 사람은 거의 이제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어려운 식물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 시작을 한 이유가 너무 핸들링하기 어렵고 또 세대대 오래 걸리고 육종이 어렵기 때문에 유전체 정보를 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빨리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행 육종으로 50년 걸리던 거를 적어도 10년 이내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뭔가 브레이크스루 방법을 지노믹스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인삼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걸려가지고 이제 퍼스트 드래프트로 2018년에 이제 논문을 냈고, 이때는 염색체 수준까지는 완성을 못하고 전체 개는 어셈블리 한 걸로 제가 약 3기가베이스 페어 정도의 지놈과 그다음에 약 6만 개의 유전자를 이제 저희가 그 애노테이션하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식물들과 비교하면서 인삼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삼이 속한 패밀리 이제 두릅나무과죠.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서 목 단위로 가면은 산형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형과가 인삼이 속한 두릅나무과하고 가까운 패밀리가 되고, 그러니까 산형과는 사실 종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두릅나무과는 한 1,500종 정도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인삼이 이제 진화해 오면서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게 됐는지 이제 지노믹스 레벨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었고, 아까 첫 번째 연자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최근에 지놈 듀플리케이션 4배치된 현상, 그리고 약 그 이전에 이제 지놈 한 2,800만 년 전쯤에 지놈 듀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발견하고, 왜 이것들이 일어났고 왜 이런 것들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 이 지역에서 인삼이 번성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가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세노사이드인데, 진세노사이드를 생합성하는 회로라든지 결정적인 유전자들의 카피 수 이런 것들도 이제 찾을 수 있었고, 여기에 이제 관여되는 이 패스웨이에 관여되는 유전자들의 발현 패턴 이런 것들이 인삼의 품종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었고, 지금 A라는 품종, B라는 품종, C라는 품종을 동일한 조건에서 이제 제가 배양을 하면서 발현 패턴을 봤는데, 이 파란 거는 사실 발현이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진세노사의 토탈 함량도 이 A 품종에서는 굉장히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B는 굉장히 높은데 이제 빨갛죠. 이제 패스웨이, 요 패스웨이에 있는 유전자들 발현도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 80개 통의, 물론 이건 인삼 특작부에서 유지하고 있는 인삼 계통들인데 이것들에 대한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비교를 했는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노믹스 정보와 이런 유전 다양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좋은 품종을 개발하고 품종 스페시픽한 어떤 제품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인삼뿐 아니라 이제 미국 삼도 잘 아시다시피 사배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전칠삼, 그다음에 베트남 인삼 이것들도 동일하게 저희가 같이 배양을 하면서 유전자의 발현 패턴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실제로 왜 프로파일이 좀 틀린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었고, 또 저희가 인삼에 대해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식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룹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염색체 수준의 연구까지 이제 다양한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삼과 근연 식물들 이것들에 대한 지놈 비교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왜 우리 인삼과 이제 이런 이배체 인삼종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 세계에 분포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도 이제 유출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종합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삼,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인삼, 이게 이제 사배체 종이고, 이게 만들어진 건 지금으로부터 약 200만 년 전쯤이고, 사배체가 되지 않은 이배체 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런 파낙스 속하고 가장 가까운 속은 두릅나무 속입니다. 아랄리아 속. 예, 굉장히 사실 좀 두릅은 어디서나 너무 왕성하게 잘 자라는 식물이고 양지 식물인데 이 음지 식물하고 가장 가깝다는 거는 사실 연구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인삼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가 거의 적도 가까이 굉장히 더운 지역이죠. 호치민 가까이 달랏 지역, 여기도 굉장히 고산이 있고, 여기 쿤툼이라고 하는 요 지역에도 굉장히 높은 산이 있고, 이 사파, 이제 북베트남 요 지역에도 굉장히 높은 산이 있는데, 요 지역에만 요런 베트남 인삼이 자라고 있거든요. 이 말은 더운 지역에, 겨울이 없는 지역에 서늘한 지역, 1800m 이상의 서늘한 지역에서만 요 식물들이 이제 자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종합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아까 베트남을 위시한 중국의 남쪽 요쪽 지역에 이런 이배채 종들이 한 10개 정도가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인삼하고 더불어서 이제 옛날 한 1000만 년 전쯤에 어땠을까를 추정을 해볼 때 요런 식물 종들이 아시아 지역 전역에 존재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종은 이때 지금으로부터 한 700만 년 전쯤에 이제 미국 대륙으로 이제 이주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요 시기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오는 시기입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배채 식물 종들은 겨울을 나지 못해요. 겨울에 얼어 죽어서 이제 겨울을 나지 못하기 때문에 빙하기 때 아마 이 지역에서 거의 멸종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멸종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우리 인삼의 조상이 되는 식물 종들이 이지사배체가 되면서 월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동북아시아 전역에 이제 인삼이 분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들이 결국 이제 미국으로 한 100만 년 전쯤에 이주해서 미국 인삼으로 이제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스토리고, 그 이후에 저희 연구실에서는 아예 인삼의 24개 염색체를 대변하는 완전한 이제 유전체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이제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24개 염색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텔로미어스부터 텔로미어까지 완성한 그런 유전체를 저희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전자 지도를 또 저희가 만들어서 유전 지도와 얘네들의 이제 리콤비네이션, 그다음에 지놈 서열, 이런 것들의 이제 관계, 이 제네틱 맵은 사실 인삼에서는 되게 어려운데 아무튼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이제 만들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베트남 인삼은 이배채이고 이제 열대지방 근처에서 이제 생존하고 있는데, 이 식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염색체 수준으로 이제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교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인삼과 베트남 인삼의 진 레파토리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실제로 우리 인삼은 되게 잘생겼는데 베트남 인삼은 뭐 어떻게 식물의 뿌리 모양을 뭐 좀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이제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사실 뿌리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궁금한 그런 부분이라고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삼 속하고 가장 가까운 식물 속이 두릅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땅두릅에 대해서도 유전체를 이제 완성을 했고, 실제로 땅두릅은 너무 잘 자라고 양지 식물인데 우리 인삼하고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좋은 답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완성했던 염색체 수준의 지놈 서열들이 실제로 다른 식물 종들하고 어떤 관계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실제 크로모좀 레벨의 서열이 정말 염색체 한 개 그대로 정말 보여지는지, 이런 식으로 크로모점 페인팅을 통해 가지고 한 개의 크로모점에서 만들어진 프루브,
이 5번 염색제 이거는 이제 서열로만 만들어진 건데 이 서열에서 이제 프루브를 한 몇만 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PC를 했을 때 크로모즘 한 개만 딱 페인팅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방지혁 교수님이 이제 전문가시지만 이런 것들도 실제로 이제 김현우 교수님이랑 협력을 통해서 각각의 크로모점이 어셈블이 잘 됐다 이런 답들도 이제 저희가 찾고 있고요. 더불어서 요새 그 많은 식물들의 범유전체 팬지놈 연구들이 굉장히 왕성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저희 제자가 독일에서 연구하고 이제 네이처에 논문을 냈었는데요. 그러니까 보리 20개, 보리 지놈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보리 20개의 전혀 굉장히 다양한 계통들을 유전체를 완성을 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어떤 보리 계통에는 아주 유니크하게 있는 그런 유전자들이 상당 부분 많더라. 한 1-20% 이상은 어떤 계통들에만 특이적으로 있거나 없는 베어리얼 진들이 이제 많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농업 특성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2개의 지노타입에 대해서 지놈을 완성을 했지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20개의 인삼 계통들을 골라가지고 염색체 수준으로 이제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국에서 한 11개 정도를 완성하고 중국에서 한 10개 정도를 완성하게 파트너를 잡아가지고 완성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뭐 왕성하게 잘 자라는 인삼 계통이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들도 찾고 또 어떤 특정 성분에 대한 결정하는 유전자를 찾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도 접근해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연구들을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유전체 정보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유전자 칩을 만들고 이걸 인삼의 디지털 육종에 활용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오래된 그런 레퍼런스인데요. 사람하고 침팬지 간의 유전체 차이가 1.34%인데 이 옥수수의 이런 재래종 자원 간의 유전체 정보 차이가 1.42%입니다. 같은 옥수수 종내지만 지노타입 간의 사람과 침팬지보다도 지놈 차이가 크다란 얘기는 사실 하나의 옥수수 종내에도 우리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베어리어블한 어떤 특성들을 활용할 수 있는 소재들 굉장히 세분화할 수 있다는 그런 답들을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겠죠. 우리가 이제 감자 그러면은 사실 이런 걸 우리는 감자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감자의 고향인 페루나 볼리비아에는 실제로 제가 TV에서 찍은 건데요. 그분들은 감자를 이런 것들을 감자로 먹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지역에서는 이게 감자인 거죠. 우리는 감자 그러면은 뭐 이것도 사실 이런 정도만 감자로 생각을 하지만 감자라고 하는 식물 종은 페루에서는 워낙 다이버스한 이제 플랜트이고 실제로 이제 이것들이 감자 종인 거죠. 인삼이 우리나라가 고향인데 인삼이 밭에서 다양하게 재배되고 있지만 사실 거의 굉장히 여기 있는 것들이 균일해 보이지만 이 안에 얼마나 다양한 지노타입들이 섞여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질문을 하면서 저희 디지털 정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제 동일한 밭에서 아주 균일해 보이지만 개체별 차이 물론 이것들이 이제 환경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 요 밭은 재래종 품종이 심겨진 밭이거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것들에 대한 이제 디지털 정보를 이제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육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감자 그러면 요것만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진짜 감자고 앞에 보여드린 인삼도 저희는 아마 요런 상태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좀 품종 베이스로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고 어떤 산업화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인삼의 24개 염색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S&P 마크를 아주 유니크하게 좀 만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저희 조우연 학생이 좀 자세하게 소개하겠지만 간단하게만 저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놈 정보를 바탕으로 했고 한 개의 로커스만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런 S&P를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만들었고, 이제 이런 칩을 통해서 96개의 마크를 동시에 진단하고 두 세트로 이제 되어 있어 192개의 마크를 동시에 진단하는 그런 이제 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한 1,500개의 인삼 자원에 저희가 이걸 적용을 했고, 여기에는 이제 인삼 계통도 있지만 산삼도 있고 뭐 중국, 러시아, 일본 자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산삼도 있는데 산삼이 인삼이랑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산삼이 이 바깥에 있거나 뭐 얘네들만 산삼인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산삼은 그냥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삼이나 인삼이나 차이가 없는 어떤 그냥 다양성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런 다양한 그룹들, 그다음에 다양한 그룹들에 개발되어 있는 품종들도 이 각 그룹마다 이제 골고루 분포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양삼으로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 자원들도 실제로 여러 그룹에 하고 있어서 산양삼 자원들이나 재래종 자원들이나 인삼 자원이나 굉장히 다양한 진풀, 지노타입 풀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산양삼 데이터는 또 이 교수님이랑 이제 콜라보레이션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요 그룹이 뭘 말씀을 드리냐면은 192개의 마크에 대한 지노타입이 얼마나 유전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나, 호모자이고시티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엄마 타입, 핑크색은 아빠 타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호모자이고스하게 이제 고정이 된 그런 얘기를, 그 두 가지 타입 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튼 초록이나 핑크색은 호모자이고스한 그런 이제 지노타입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위에 한 2, 300개의 계통들은 유전적으로 거의 95% 이상 굉장히 보정이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어떤 계통들은 뭐 거의 50% 정도 헤테로자이고스에서 여기에서 종제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뭐 계속 세그레게이션 될 거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가 실제로 제 재료가 정말 이렇게 잘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걔는 계속 종자를 증식해서 품종화하면 되는 거고, 이런 재료는 사실 한 5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은 내일 또 조우연 학생이 좀 자세히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는 또 좋은 게 계속 축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 1,500개의 인삼 자원에 대해서 192개의 지노타입 정보가 계속 데이터로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떤 분이 저한테 재료를 새로 주시면은 그 재료가 지금까지 보고 비교된 것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디랑 비슷한지, 이런 정보를 계속해서 이제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재료의 유니크한 특성 혹은 차별성 혹은 뭐 유사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계속 쌓을 수 있을 거고, 디지털 육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플랫폼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또 하나의 이제 그 아웃풋이 192개의 마크를 한 1,500개의 계통들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개발되어 있는 어떤 품종 하나에만 아주 유니크한 그런 지노타입을 보이는 그런 마크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뭐 오늘 와 계신데 김동희 박사님, 과장님이 개발한 인삼 특작부에서 개발한 품종이고, 보급종으로 굉장히 보급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품종인데, 이 품종 같은 경우를 이 마크 한 개면은 사실 다른 품종들, 다른 계통들하고 완전히 거의 식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크 한 개만 가지고 했다가 행여나 분석 안 한 어떤 재료가 유사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한 두세 개의 마크만 더 추가로 분석을 하더라도 이 품종을 손쉽게 구분하면서 종자의 순도 유지라든지 판별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품종, 이거는 이제 금선이라고 하는 품종,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되고, 사실 요 품종들 외에 다른 품종들도 다 유니크한 마크 개발, 이런 것들이 요 데이터에서 바로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판매되고 이제 보급되고 있는 품종들의 호모자이고시티 정보도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 어떤 품종은 이것처럼 100%가 되지만 또 어떤 품종은 100%가 안 되고 또 어떤 품종은 호모자이고시티가 굉장히 낮습니다. 얘는 사실 종자 새로 이제 셀렉션을 좀 하든지 좀 호모지니어티를 높이는 노력이 이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품종들에 대해서는 사실 마크 한 개가 세그리게이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로 고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보들을 저희는 실제 재래종 자원들에서 이제 좀 우수한 특성을 보이는 그런 개체들에 좀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개 중에는 호모자이고시티 굉장히 낮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그 98% 가까운 그런 이제 개체도 있어서 요런 개체는 저희가 바로 이 개체에서 종자를 받고 증식하면은 바로 품종화 노력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희 우리나라 인삼 재배가 많이 되고 있지만 전체 1,500 헥타르 중에 한 10% 정도만이 품종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90%는 재래종이 재배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인 거죠. 이제 실제로 인삼이 정말 부흥하려면은 이런 품종들, 균일한 이제 품종들의 이제 재배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것들로 품종 베이스의 산업 이런 것들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과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 랩에서 이제 백수호나 뭐 식빵풍 여러 이제 바코딩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백수호에 대한 얘기만 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에 영월에서 이런 아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이제 백수, 야생 백수가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처음에 발견이 되었을 땐 너무 엄청나가지고 뭐 SBS 세상에 이런 일에 나가려고 막 시나리오까지 다 썼다가 여기에서 뿌리를 잘라봤더니 진액이 나와서 한 10억짜리 호가되던 게 이제 쓰레기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었는데 다행히도 윤영호 과장님이 또 애써주셔가지고 이거를 인삼특작부에 또 전시를 하고 또 이거를 살려내가지고 저희가 유전체 연구랑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즙액이 나온다는 하얀 유액이 나온다는 얘기는 백수의 유사종인 중국 백수라고 한 이어우피소의 특성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가짜 백수라는 그런 이제 오명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뭐 좀 2015년의 사건을 좀 자세하게 얘기해야 돼서 깊이 있게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식물을 저희가 여러 이제 표현형 특성이랑 또 지놈 정보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는데 굉장히 유니크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식물 자체가 저희가 지놈을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백수하고도 좀 차이가 있고 이에우피스하고도 차이가 있고 오히려 중간 정도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물이었고 이런 모폴로지도 그랬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가져와서 저희가 포트에서 키웠는데 포트가 거의 깨질 정도로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노지에서 키웠는데 거의 1년에 이 정도로 자라고 또 뿌리 특성도 되게 좋습니다. 전분이 꽉 차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어떤 작물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설마 이게 그리고 유전적으로 얘가 이어부피소라는 종과 좀 비슷하긴 한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까 데이터에서 보여드렸듯이 100년 이상 그런 야산에서 자라왔다라고 하면은 그 식물종이 이미 우리나라 종인 거죠.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종의 주권을 지키는데 이런 정보들이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수호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알려져 있고 또 옛날 2015년에 가짜 백수호 사건 때문에 유명해지기도 했었지만 여성 갱년기 장애 극복에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약용 작물로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기서 만드는 제품이 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지만 좀 뭔가 이슈 때문에 이 DNA 마크 한 개 이슈 때문에 실제로 이게 가짜라는 오명 때문에 그 산업이 망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관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까 이제 과학수사부 자문위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대검찰청에 자문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황당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백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판명이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때
코로나 안 걸렸는데 코로나 위양성으로 나오는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죠? 주변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이 식물 DNA를 분석하는 유전자 분석 기술에서도 발생을 하더라.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농민을 제가 그때 이제 그 일을 겪고 나서 가서 현장에서 만나고 2016년에 만났는데 2017년 봄에 이 농민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교수님, 그때 이 밭에서 이 백수호가 유전자 검사를 맡겼더니 다 가짜라고 하는데 저는 미치겠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진짜 이 밴드가 나오면 안 되는데 밴드가 다 나와서 마치 가짜인 것처럼 요 분석법에서는 답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랩에서 개발한 방법들을 적용을 해봤더니 이 끝에 있는 요 밴드랑 완전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농민이 재배한 것들이 다 백수호가 맞다. 이런 답을 이제 제가 찾을 수가 있었고, 이런 원인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런 원인을 정확히 이제 저희가 밝힐 수 있었는데, 원래 이 타겟 자체가 엽록체에만 붙어야 되는데 이 타겟이 미토콘드리아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 미토콘드리아의 타겟이 이제 증폭이 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논문으로 내고 실제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정착이 되었고, 아무튼 백수라는 그 산업 자체가 아예 위기에 처했다가 이제 되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백수호에서도 실제로 요 일이 계속 안 일어나려고 하면은 백수호 제품도 품종으로부터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전국에서 자원을 수집해서 저희가 이제 백수호를 많이 자원을 수집하고, 그다음에 유전체 연구도 해서 전체 염색체 텔로미어부터 완전히 11번 텔로미어까지 완성한 그런 이제 유전체 정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백수호라고 하는 이오피소, 얘도 이제 만들었고, 얘와 또 사촌 관계인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잡초로 있는 박주가리도 저희가 완성을 해서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백수호에 대해서도 한 이런 13개 정도에 대해서 아예 유전체를 완성을 해서 이 범유전체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백수호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백수호 특이적인 어떤 농업 형질, 이런 것들에 대한 유전자를 찾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백수호는 이렇게 굵고 어떤 백수호는 굉장히 얇고, 이거는 이제 박주가리인데 박주가리는 아예 고무줄처럼 이렇게 얇게 자랍니다. 이런 것들을 관여하는 유전자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도 좀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랩에서는 이제 방풍에 대한 연구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방풍, 식방풍, 갯기름나물이라고 하는 식물인데, 저는 이 식물을 약용 가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좀 굉장히 크고, 채소로서 저는 개발하려고 이 식물을 전국에서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육종을 하고 있고, 다양한 계통들을 이제 유지를 하고, 또 이런 분자 육종 시스템을 만들고, 또 이런 지놈을 완성을 해서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은 약용식물들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품종의 개념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적용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품종화해서 이제 산업이 정말 좀 스탠다드, 물론 이제 정밀 농업 혹은 디지털 농업이 되어야 되지만, 이제 균일한 종자가 없다라고 하면 디지털 농업의 의미도 사실 굉장히 퇴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수한 품종 개발, 종자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또 인삼 특작부에서 이런 기회를 줘서 저희가 다양한 계통들에 대해서 이제 유전체 연구와 대사체 연구와 그다음에 이 펑션을 보는 연구, 그래서 여러 계통들마다 대사체 프로파일도 틀리고 유전자도 틀리고 또 기능도 틀린데, 그 기능을 관여하는 대사체는 뭐고 그 대사체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뭐고, 이런 답을 찾는 좀 그런 콜렉티브한 그런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뭐 한 20명이 넘는 이제 저희 그 박사와 대학원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늘 감사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